자, 내일 이 홍장원 전 차장이 다시 증인으로 채택됩니다. 홍장원 차장의 진술을 이른바 신빙성 있는 증거로 헌재는 준용을 할까요? 채택을 할까요? 저 메모를 증거로 채택을 할까요? 홍장원 전 차장 내일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헌재에서는 원본 출처 명확히 할 필요 있다면 증인 채택을 보류했습니다. 증거 채택을 보류한 거죠. 증인은 채택이 됐어요. 증거 채택 보류입니다. 자, 메모의 신빙성 관련 쟁점, 원본을 폐기한 이후 메모 작성 장소 등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애초에 헌재는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 주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대통령 측과 이런 설전 아닌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여러분은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 주는 판단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의 다시 채택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들어보시죠. 재판장님 발언권 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홍장원은 여인영과만 통화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당일날 밤에 박선원과도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실이 지난번 증인신문에 드러났고요. 요지가 뭔가요? 홍장원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주신문으로 시간 제한 없이 증인으로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제가 서두에 홍장원에 대해서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는 말을 안 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평일에 거쳐서 답을 주십시오. 휴정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자, 결국 헌재는 증인으로 채택해 주기로는 했습니다. 내일 이제 다시 한번 심리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내일 심리에서 다뤄볼 또 하나의 문제는 박소연 의원님은 지금 원본을 갖고 계신데 방송에 준비하는 원본을 홍 차장은 저 원본을 폐기해서 버렸다. 근데 폐기한 건 원본뿐만이 아닙니다. 본인이 통화한 이후에 작성한 메모를 보좌관에게 1차로 건네면서 이걸 보고 다시 적어라 라고 했다는 그 다시 적었다는 두 번째 메모도 지금은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권에선 그거 혹시 야당 의원에게 준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따져봐야 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 채널A가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 메모는 어디로 갔나요? 홍 차장의 답변 들어보시죠. 조태용 국정원장은 4가지 버전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버전은 처음에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할 때 급하게 적은 거 맞죠? 네. 그거는 지금 없어진 겁니까? 네, 두 번째 보좌관에게 다시 쓰게 했다는 거죠. 네, 그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없습니까 지금? 예, 없습니다. 세 번째가 저 메모지입니까? 왜 쓰라고 하신 거예요? 헌재에서 증인으로 나가서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메모가 보좌관이 파란색으로 쓴 거고 네. 그 밑에 이제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조금 쓰신 부분은 차장님께서 썼습니다. 직접 예, 그걸 그 다시 외에 써- 제가 다 쓴 겁니다. 그 두 번째 메모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헌재 심리에서 아마 답변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용주 의원님. 네. 아니 첫 번째 원본은 글씨가 뭐 그래서 없어졌다. 뭐 차치하고서라도 그럼 다시 쓰게 했다라는 그 두 번째 메모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러면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걸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그런 얘기를 명쾌하게 하지 않으니까 예. 본인 증거 능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뭐 저는 그런데 세 번째 버전과 네 번째 버전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자기가 전화 받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더 완벽하게 또 네.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세 번째 버전조차도 말하자면 자작이 아니라 써준 메모를 바탕으로 기억해낸 건데 기억해낸 것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없잖아 있었죠. 뭐 정청래를 정창래로 했다든지 김민욱 목사를 김민우라 적었다든지 김어준을 처음부터 김어준이라고 하지 않고 딴지일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기억에서 명쾌하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 명단 모두가 다 창작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헌법재판부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 홍장원 차장의 진술을 네. 메모 논란에도 불구하고 채택해야 된다. 저는 증거로서.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것을 채택하지 않아도 진술까지요?
저 진술을 다 그 각하시키더라도 충분히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했냐 안 했냐 나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대통령 면직시킬 것이냐 아니냐의 중요한 거는 홍장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그렇군요. 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궁금한 건 네. 홍 차장은 아까 박소연 의원님 표현을 빌리자면 왜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제가 거기서 한마디 더 드리고 왜 싶은 그럴까요? 것은 첫 번째 홍장은 차장은 예. 그 논의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그날 저녁에 자기 전화를 받으면서 불법적인 계엄을 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태용 원장에게 이 상황을 여야 모두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만약에 조태용 원장한테 논의하지 않고 본인이 혼자 바로 박선원 의원하고 소통했다면 이것은 문제예요. 근데 왜 원장하고 상의한 것 자체를 가지고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얘기한 그거는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홍 차장 입장에서는 예. 이미 그날 밤에 그 명단을 받으면서 또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면서 이게 벌써 불법이다. 그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이 이미 서 있는 겁니다. 홍 차장이 진술은 그런 짓은 없었습니다만 아마 그랬을 거다. 예. 그러면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이 갔다? 조태용 원장하고 여야 모두가 이 문제를 사실은 극국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메모는 야당에게만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부분은. 왜 야당에게만 메모를 넘겼을까? 그 부분이고 첫 번째, 두 번째 메모는 왜 석연치 않은 이유로 폐기했을까요? 장수도 왜 헷갈렸을까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그것은 예를 들면 정말 야당하고 만나서 건네는 과정에서 야당한테 뺏겼을 수도 있고 오다가 흘렸을 수도 있고 근데 흘렸다고 오다가 하기에는 흘렸다. 국가정보원의 차장까지 된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건 본인이 아닌 이상 사실은 뭐 김영주 의원이 알 어떻게 알 수가 수가 없죠. 없는 거죠. 알 예. 수가 없죠. 박수현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아니 저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홍장원 1차장을 왜 헌법재판소가 추가 증인으로 채택을 해주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광장에서 뭐 저희는 극우 집회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헌법재판소 흔들기 또 집권 여당도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런 발언들을 서슴없이 해내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을 저희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에 이것에 불복하기 위한 그런 빌드업이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그런 것을 다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홍장원 1차장 굳이 추가로 증인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해서 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어떤 논란에 굳이 그렇군요. 휘말릴 필요 없는 없다. 뭐 그런 절차의 공정성 그래 문제가 있다면 담보할게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굳이 지금 김영주 의원님도 계속 말씀하십니다만 저 체포의 명단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이 홍장원 메모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헌재 입장에서는 저걸 증거로 채택해가지고 또 이런 논란으로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뭐 굳이 그것을 뭐 내일 증거로 뭐 채택하고라고 하는 것을 할 필요 있을까라고 네. 하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미 저 명단이 14명, 16명이 거의 일치하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온다는 것 하나와 또 실제로 그 체포조 운용이 되고 체포조가 출동한 것은 그 방첩 사령관의 진술이나 여러 군데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실행이 된 것입니다. 저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의 결정을 하는 중대한 어떤 결정을 하는데 홍장원 메모가 있고 없고 저는 뭐 별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예. 이미 뭐 모든 것은 차고 넘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붙이면 예. 결과적으로 조태영 원장과 홍장원 차장의 신빙성을 가지고 계속 이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저 재판에서 일관되게 조태영 원장의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재판부가 확신을 갖게 충분했어요. 전날 저도 다 들었는데 예. 특히 마지막에 12월 2일 날 계엄 하루 전날 국정원 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두 번의 문자를 주고받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잘 기억이 안 난다거나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아니 국정원장이 어떻게 계엄 전날
영부인과 자기 말로도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그 새빨간 거짓말처럼 보이는 그 진술을 재판부가 조태영 원장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장소에 헛갈리는 부분 한두 군데는 있겠으나 저 명단 전체가 다른 진술과 틀리지 않는 이러한 홍장원 차장의 어떤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믿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건 제 개인적 주장이고, 그러나 말씀드리면 굳이 뭐 이런 것들 다른 데도 차고 넘치는데 이것을 증거로 채택 예.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할 필요까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또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박소연 의원님은 굳이 별 중요한 증거가 아니다라고 아니,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다른 것에서도 이미 증명이 되고 증명이 있는데 됐다. 이런 혼란이 있어서 굳이 그런 나중에 그런 그런 면군요. 것들을 자초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차원입니다. 네. 하지만 박선원 의원은 이 메모를 공개하면서 유일한 물증이다 라며 매우 홍 차장의 이 메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거든요. 유일한 물증? 박선원 의원 주장대로라면 이 유일한 물증의 증거력에 대해서도 지금 두 분께서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계신 건데요. 유일한 물증.